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미스테리를 수집하는 외계인 소보루빵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일기를 쓰게 되죠. 물론 숙제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네모난 종이 위에 그날의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겪는 일들을 기록하기보다는 기억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딘가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살아온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은 아닌 것이죠. 역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대부분 기록된 역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가 더 많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징기스칸이란 인물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100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와 현재의 우리까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는 악마로 불렸고 중국 대륙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저 금기시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 무시무시한 인물이 세상을 삼키고 있던 시기, 한반도는 고려시대였습니다. 고려시대 중에서도 무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무신 정권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고려도 거대한 몽골의 침입을 당하게 되는데 무신들의 나라라서 그런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었죠. 몽골은 작은 반도의 나라 고려를 쉽게 생각했지만 그 전쟁은 무려 40여 년이나 지속되었는데 당시의 몽골을 이 정도로 방어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몽골 앞에서도 고려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삼별초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삼별초는 고려 조정이 몽고와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계속해서 항몽항쟁을 이어나갈 정도로 용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마지막에는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별초의 마지막 투쟁이 있었던 13세기,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바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평화로운 어촌, 류쿠섬에서 이전에 없던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학계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혹시 마지막 삼별초 무리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가 정착한 것은 아닐까요? 이 미스터리를 차근차근 풀어보기 위해 1270년 고려로 가봅니다. 고려는 수도인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해 몽골과의 항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려의 내부 분열로 결국 몽고에 투항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때가 1270년이죠. 무신 정권을 제거하고 왕권을 회복한 고려의 원종은 개경으로 환도를 선언하고 강화도에 고려궁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주력 부대인 삼별초를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죠. 삼별초는 고려 최씨 무신 정권 때 최후가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사병 조직이었는데 처음에는 야별초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몽골과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투지 넘치는 신의군, 이렇게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묶어 삼별초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특수부대 성격을 띠고 있는 정예부대이죠. 그러니 이들의 자부심은 남달랐습니다. 삼별초는 원종의 강제 해산에 반발하여 배중손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새로운 고려왕, 왕원을 추대해 독자적으로 몽골과의 항전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강화를 떠나 새로운 거점, 진도로 향하게 되죠. 이 당시에 움직인 삼별초의 배들이 1000여 척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0척. 지금 생각해도 굉장한 규모이죠. 삼별초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몽골군이 왜 40년 동안 전쟁을 해야 했었는지 알만합니다. 이들은 강화를 떠나 진도 용장산성에 거점을 만들고 엄청나게 활동하지만 여몽연합군의 기습으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삼별초를 이끌던 배중손이 전사하고
뒤를 이어 김통정이 남은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도로 거점을 옮겨 재정비한 뒤 남해안 일대를 장악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하죠. 하지만 또다시 여목연합군이 제주도를 공격해왔고 끝내 삼별초는 3년간의 항쟁을 끝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고려사 열전에는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통정이 잔당 70여 명을 이끌고 산속으로 도망쳤다가 목을 매 자결하니 탐나가 드디어 평정되었다. 이것이 남아있는 삼별초의 마지막 기록이죠. 그런데 그날 제주도에서 삼별초 무리들이 모두 제거된 걸까요? 이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삼별초와의 전투 후 개경으로 이송된 포로수를 살핀 것인데요. 진도 용장산성에서 삼별초 포로는 1만여 명, 제주도 항파두리성에서 삼별초 포로는 1,300여 명. 삼별초의 세가 점차 약해졌다 하더라도 진도와 제주도의 포로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일부 삼별초 무리들은 어디론가 피신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제주도에서 해류를 따라 700에서 800km 흘러가다 보면 류쿠라는 섬이 나옵니다. 원래 이 섬은 수렵과 채집을 하던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 갑자기 커다란 성들이 등장하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죠. 일각에서는 제주도를 떠난 삼별초가 이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제주도에서 탈출한 삼별초가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류쿠섬은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 섬인데 1955년 유적 발굴 현장에서 기와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기와에 새겨진 글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유년 고려 장인 와 장조. 계유년에 고려의 기와 장인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고려의 기와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발견된다는 것. 뭔가 이상하긴 하죠. 류쿠에서 발견된 기와들은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시기쯤 계유년을 살펴보면 1153년, 1273년, 1333년, 1393년이 나오게 됩니다. 고려와 류쿠 사이에 교류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고려사에 나오는 1389년 류쿠국 중산왕 찰도가 사신을 파견한 기록입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교류가 있고 나서 다가오는 1393년 계유년이 가장 맞아 보이죠. 1393년이라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두 나라 모두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와에 쓰이는 연호는 계유년이 아니라 홍무 25년이 들어가야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1989년 진도에 있는 삼별초터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기와는 한눈에 봐도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기와 모양과 아주 흡사하죠. 류쿠와 삼별초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와의 모양이 쌍둥이처럼 비슷한 것도 신기하지만 삼별초가 몽고에 끝까지 항쟁하던 마지막 시기는 1273년 계유년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각이 잘 맞죠? 그리고 삼별초의 공문서를 보면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간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류쿠에서 발견된 기와에 계유년이라고 쓰인 연호가 설명되는 부분이죠. 류쿠의 기와는 류쿠의 토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계유년에 고려인이 그곳에서 기와를 만든 곳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현재 오키나와 섬인 류쿠섬의 역사를 크게 나누어 보면 신화시대, 구스쿠시대, 삼산시대, 류쿠왕국시대,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별초의 마지막 시기인 1273년 13세기는 오키나와의 구스쿠 시대입니다. 구스쿠는 요새나 성을 뜻하고 아지라는 족장들이 나타나면서 초기 계급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전 시대에는 수렵과 채집을 하던
조용한 어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곳의 유적을 분석해보면 구스크 시대에 농경이 정착되고 인구가 늘어났으며 철기가 보급되고 축성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 큰 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문명이 유입되지 않았다면 이런 급격한 발달을 설명할 수가 없죠. 물론 구스크 시대를 11세기에서 13세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문명이 유입되고 고려의 삼별초가 정착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 기와가 류크의 오라소해성이나 훗날 류크 왕국의 중심이 되는 슈리성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이 밖에 다른 여러 곳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 고려 삼별초가 제주도를 떠나 이곳에 정착했고 류크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마지막 삼별초, 오키나와에 나타나는 고려의 흔적들, 그들은 류크에 정착했던 걸까요? 오늘의 믿기 좋은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